KBS 7시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은 7시 27분입니다. 올해 초에 학교 폭력을 소재로 한 드라마가 큰 인기가 있었죠. 그리고 또 국가기관장 임명자가 아들의 학교 폭력으로 낙마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학교 폭력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던 한 해였습니다. 자, 그러면 강원특별자치도의 학교 폭력은 어땠는지 관련 자료가 나와 있는데요. 오늘 강원특별자치도 교육청의 이수인 인성문화교육과장 모시고 자세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자, 먼저 강원특별자치도 교육청에서 학교폭력 실태 조사를 했습니다. 네. 어떤 조사인지 먼저 설명을 해주시죠. 네, 학교폭력 실태 조사는 일명 학교폭력법이라고 하죠. 네. 학교폭력법에 의거해서 1년에 2차례 실시를 하게 됩니다. 1차는 이제 4월에 전수로 조사를 하고요. 2차는 이제 9월에 표본 조사를 하는데요. 올해 발표된 학교폭력 실태 조사 결과는 지난 4월에 1차로 전수조사를 했는데 네. 그 대상은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했고요. 참여율은 이제 81%였습니다. 예. 그리고 조사 방법은 컴퓨터나 모바일 등 온라인 조사로 이제 실시를 했고요. 네. 근데 요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청소년들은 휴대폰이 있어서 손쉽게 조사에 이제 응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학생들의 의견을 직접 들어봤는데요. 그러면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서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강원도 내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사건이 얼마나 되는지 그게 네. 또 전국과 비교했을 때 또 어떤 수치인지 좀 알 수 있을까요? 네. 이번 학교폭력 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 중요한 것이 이제 피해 응답률이거든요. 네. 피해 응답률은 이제 강원도의 경우는 2.1%였습니다. 작년과 비교했을 때는 동일했고요. 네. 전국은 1.9%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강원도와 또 전국을 비교해 보면 강원도가 0.2% 조금 소폭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근데 네. 여기서 우리가 또 살펴봐야 할 것이 학교급별이거든요. 예. 학교급별 피해 응답률을 보면 늘 이제 초등학교가 많이 나옵니다만 올해도 초등학교가 4.3%, 그리고 이어서 이제 중학교가 1.6%, 예. 고등학교가 0.5%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초등학교는 이제 작년보다 0.2%가 감소가 되었는데 네. 중학교는 전년 대비 0.3%가 증가를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심의를 하는데 그 건수로 우리가 학교폭력 건수를 하는데 네. 작년에는 1,565건이었거든요. 근데 예. 지금 12월 말 현재 초과를 한 상황이에요. 예. 그러니까 매년 학교폭력 건수는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 건수가 늘어나는 데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분석을 하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건수가 늘어나게 된 것은 사실은 우리가 이제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이제 하는데 부족한 부분도 이제 있다고 보고요. 네. 우선 이제 피해 응답률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아시는 것처럼 올해 4월 초에 우리가 전수조사 실시 시기에 도내 민족사관고 학교폭력 네. 사건이 대부분 다 아시겠지만은 전국적인 이슈였죠. 예. 그리고 이제 언론에서도 많이 보도했고 아마 이런 것들이 이제 학생들에게 민감하게 반응이 됐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학교폭력 건수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은 학교폭력 사안이 접수가 되면 학교폭력법이 강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학교에서 관계 회복적인 접근보다 네. 좀 엄벌 위주로 처리를 하고 있는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문제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아이들이 가해자더라도 이제 방어를 위해서 좀 강하게 나오는 그렇죠. 예, 예. 그런 상황이 많아진다는 것인데 일단 이런 상황들이 초중고와 비교했을 때 중학교에서 좀 늘어나고 있는데 어떤 점이 원인이라고 보십니까? 네, 올해는 이제 중학교가 0.3%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증가를 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이 중학교 시기는 아동기를 벗어나서 또 사춘기와 맞물리는 그런 시기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 청소년들이 요즘은 온라인 공간에서 주로 이제 생활하다 보니까 좀 자극적이고 즉흥적인 그런 것들을 추구하게 되고 네. 또 무분별한
미디어에 노출이 되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회 그 정서적인 감수성이 이제 부족하거나 또는 그 건강한 관계 맺기 이게 중요한데 이런 네. 기술이 좀 부족한 그런 것이 이제 원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예전에 뭐 소위 중2병이라고도 있으니까요. 그렇죠. 예, 네네. 그런 부분들의 정서가 영향을 미치는 것 네. 같습니다. 학교 폭력 유형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주로 어떤 유형의 폭력이 많이 발생합니까? 저희들이 이제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학교 폭력 유형을 우리가 이제 크게 언어 폭력, 강요, 금품 갈취, 신체 폭력, 성폭력, 사이버 폭력, 그리고 이제 스토킹과 마지막으로 집단 따돌림으로 이제 하고 있는데 네. 올해 우리 도내 그 학교 폭력 실체 조사 결과를 보면 언어 폭력이 37.9%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신체 폭행 그리고 집단 따돌림, 강요 순이었는데요. 예. 특이한 점이 하나 있는데요. 그 사이버 폭력이 예전에 좀 높았었거든요. 근데 네. 올해는 8.1%로 매년 좀 감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내다보는 거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 수업에서 대면 수업으로 네. 전환하고 있는 것이 원인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죠. 예. 자, 이 학교 폭력 근절을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결과가 나왔으니까 대책을 또 그렇죠. 만들어야 되죠. 교육청에서는 어떤 대책을 고민하고 있습니까? 저희 그 교육청에서는 사실 엄벌 위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법적 분쟁도 좀 많아지고요. 네. 그리고 교육적으로 이렇게 해결하는 그런 부분이 이제 요원해지기 때문에 저희 교육청에서는 학교 폭력 그리고 이제 근절의 가장 바람직한 정책은 회복적 생활교육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회복적 생활교육이 뭔가 또 궁금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학교 폭력 등으로 이제 그 피해가 발생이 되죠. 네. 이런 거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어떤 강제 또는 처벌 이런 위주가 아니라 소통 또 화해 또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관계적으로 관계 회복을 하고자 하는 그런 교육을 말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서 내년도부터는 회복적 학교 만들기 등 회복적 생활교육을 아주 강화를 할 겁니다. 그리고 학교 폭력 사안이 접수가 되면 저희들이 좀 관계 회복을 위해서 이제 갈등 전환 지원단도 이제 저희들이 운영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완전히 일방적인 상황이 아니라면 이렇게 네, 조금 더 개선된 방안들이 많이 또 고민이 돼야 할 그렇죠. 필요가 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